안녕하세요. 직장맘 10년 차 올리브 오미입니다.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내 아이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뭐부터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자녀 명의로 만들어두면 자녀가 평생 절세 통장으로 쓸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보통 성인이 돼서 노후 준비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갓 태어난 아이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미 자녀 명의로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 만드셔서 매달 나오는 저희가 부모급여라고 하죠. 양육수당들 꼬박꼬박 넣어주시는 케이스나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 용돈들 넣어주시는 사례들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 명의가 아니라 내 자녀 명의로 하면 좋은지 그 이유 두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산을 키워서 물려주면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지만 이걸 물려준 다음에 키우면 증여세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20세부터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 한도를 가이드라인 삼아서 아예 자녀 명의로 계좌 만드시고 계좌 이체 시점에 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녀가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가지게 되면 계좌 안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그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아직 10살, 8살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연금저축 계좌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서 자기 이름과 남아있는 잔고들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네가 투자했던 요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 돈을 빌려주는 거야 라던가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게임 회사들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ETF라는 상품에 네 돈이 들어가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계좌의 잔고를 보면서 엄마 다음번에는 조금 더 돈을 잘 버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 라던가 이 회사들이 크는 만큼 내 돈도 크는 거야? 아니면 뭐 엄마 이 정도까지는 돈을 모아보고 싶어 라고 벌써부터 주인의식을 갖더라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현재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와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는데요. 요즘 부모님들이 직접 자녀와 함께 운용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크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 연금저축 펀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내 아이 명의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나? 첫 번째, 과세 이연 그리고 저율 과세로 인해서 재투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아이를 위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내기 싫다 뭐 이런 여지 없이 아예 금융기관에서 그만큼 세금을 원천 징수 아예 떼고 남은 금액만 내 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펀드 ETF 같은 이런 실적 배당 상품을 통해서 뭐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이익금, 수익금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 2천만 원의 15.4%, 약 308만 원 정도는 아예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건데요. 하지만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이 과세를 미뤄줍니다. 그래서 당장은 세금에 대한 걱정 없이 이 2천만 원 그대로 이 아이 명의의 계좌에 들어와 있고 이 계좌를 고스란히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운용을 해주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어떤 시점부터는 자녀 스스로가 이렇게 운용을 해나가는데 이 전체 운용 단계에서는 세금에 대한 걱정 없이 부담 없이 계속해서 이 복리 효과를 누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언제까지 세금 밀어주는 거예요? 라는 질문 나오실 텐데요.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세금 걱정 없이 계속해서 운용을 하다가 55세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연금 인출 한도 내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을 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자 배당 소득세율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네, 15.4%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10년 이상에 걸쳐서 연금 인출 한도 내에서 인출을 할 경우에 3.3%에서 5.5% 상당한 저율이죠. 요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세율 자체가 낮을 뿐더러 55세까지 장기간 투자하면서 중간에 세금 없이 수익을 온전히 재투자했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된 해외 펀드, 해외 ETF에 투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 요새 많으세요. 그런 경우 특히 이 연금저축 계좌가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국내에 투자하는 상품들과 다르게 저희가 주식의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경우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시면 더더욱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이 명의로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면 좋은 점 두 번째, 기존 납입금에 대해서 자녀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매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만약에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3.2%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소득을 벌고 있지 않아서 직장인이 아니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럼 불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에 뛰어들어서 세금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내 명의로 된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되었던 돈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차후에 세액공제 전환 특례라는 제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령 자녀 명의의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제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2천만 원 가량 넣어 두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후 자녀가 취업 혹은 어떤 소득활동을 하면서 첫 해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자녀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도 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세액공제 신청을 해서 자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펀드 만들었을 때 유리한 점, 좋은 점 세 번째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목돈 인출이 가능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저도 이 질문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를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55세에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가 대학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목돈 쓸 일이 많을 텐데 그럼 55세 때까지 자금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네, 아닙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미성년 시기에 제가 이렇게 증여해 준 연금저축 납입액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특정 계좌들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해서 아예 계좌를 해지하거나 혹은 상품에 따라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계좌 해지 없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천만 원을 그 연금저축 계좌 안에 세액공제 받지 않고 넣어두었고 운용 수익이 300만 원 정도 불어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대학교를 가야 해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2천만 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빼서 학비로 사용하시면 되고 혹은 그 이상 그 운용수익 300만 원까지 빼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를 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이자 배당 소득세가 제가 15.4%라고 말씀을 드렸죠. 16.5% 기타 소득세 계산해보면 1%포인트 차이로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상황은 아니어서 급하신 경우라면 목돈 인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넣어놓은 자녀명의 연금저축 계좌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취업이나 소득활동을 하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도 찾아쓸 수 있나요? 질문 가능할 텐데 가능합니다.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16.5% 기타 소득세 내면 급하신 경우에 찾아서 목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씩 해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물론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증여세 걱정 좀 머리 아프고 신경 안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20세부터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한도 생각하셔서 증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더 드리면 저희가 일전에 우먼앤톡에서 살짝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증여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 금액들을 합쳐서 미리 증여 신고를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증여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인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여 한도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할인율은 3% 정도 적용이 되고요. 계산해보면 미성년 자녀의 경우 비과세 증여 한도가 아까 2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기금 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276만 원 정도 증여세 없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새 ETF 관련 질문들 정말 많이 주셔서 한 가지 보너스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펀드 만들면 ETF 투자 가능한가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ETF 투자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 만드시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은행에서도 연금저축 펀드 가입이 가능했는데 그 경우에는 ETF 투자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저는 아이들 연금저축 펀드 투자할 때 ETF의 경우에는 토탈 리턴 TRE라는 명칭이 붙은 상품들을 애용합니다. 이게 토탈 리턴은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상품인데요. 투자 기간이 긴 만큼 이 복리 효과를 좀 가속화해서 제대로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딱 적합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족의 달 5월인데요. 5월이면 아무래도 내 아이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명의가 아니라 내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펀드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금을 굴려주면 좋은 점 3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율 과세, 과세 이연으로 세금을 나중에 조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재투자 복리 효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납입금에 대해서는 자녀가 이후 소득 활동에 뛰어들었을 때 세액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급한 경우 자유롭게 목돈 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3가지 장점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